크리에이티브 웨이. 도둑맞은 창조성을 되찾는 10가지 방법. 지은이 리처드 홀먼, 그린이 알 머피, 옮기니 박세연, 출판사 현대지성, 낭독 지유. 안녕하세요. 지유의 낭독 스케치,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쉬고 있던 차에도 불구하고 신간 소개 자료를 제공받게 되어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현대지성의 신간 크리에이티브 웨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웨이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악마의 속삭임과 싸우고 있는 세상 모든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조력 회복 비법서입니다. 창의력을 갉아먹는 10가지 악마를 소개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려 도둑맞은 창조성을 되찾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60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일화와 과학적 연구 사례까지 곁들여 있어서 창조성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통찰력까지 얻을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크리에이티브 코치이자 작가,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홀먼이고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알 머피가 사파를 그렸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파주 출판단지 번역가 모임 번역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연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3만 유튜버 드로잉 크리에이터 이연님이 추천사를 쓰셨고요. 미술, 영화감독, 음악가, 디자이너부터 창작이 본업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창조성을 이끌어내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영감과 도둑맞은 창의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작가는 이것을 사회가 혹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악마가 내 안의 창조성을 죽이는 것일 뿐 사실 우리 모두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우리의 창조성을 방해하는 그 악마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무찌르는, 그러니까 창조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잘 싸워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0개의 챕터로 각각의 악마들과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미루기, 백지, 의심, 관습, 제약, 비판, 도둑질, 우연, 실패, 실망의 악마. 이렇게 목차를 보니 악마와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소개글에 따르면 이 10가지 악마를 효과적으로 무찌르는 비장의 무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유의 낭독 스케치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본문의 미리 보기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광고 및 디자인 업계에서 일해온 작가가 직접 깨달은 창조성의 비밀을 한번 만나보시죠. 추천의 글. 스스로를 창작자라 부르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다. 3권의 책 출간과 2번의 개인전, 93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의심은 여전히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창작의 길을 걷던 와중에 이 책을 발견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 대신 최악의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조언이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되었다. 동시에 창조적 삶의 여정에는 언제나 창조성을 파괴하는 내면의 악마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크리에이티브 웨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우리가 현명하게 공생하는 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한다. 귀여운 사파 덕분일까? 더 이상 내 안의 악마들이 두렵지 않다. 우선 우리 모두 미루기의 악마부터 물리쳐보자. 오랫동안 미뤄온 창조성을 펼칠 시간이 왔다. 이연 93만 유튜버 드로잉 크리에이터. 창작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도박이자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일이다. 구사마 야요이. 들어가며 5살 아이들을 방 안에 모아놓고 종이와 펜을 나눠준 다음 각자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라고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멋지고 독특한 예술작품 한 무더기를 내놓을 것이다. 몇몇 그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물들을 닮을 테고 지극히 추상적인 작품도 눈에 띌 것이다. 어떤 작품은 화려한 낙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이제 10살 넘은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모아놓고 똑같은 종이와 펜을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도록 지시해보자. 아마도 10대 청소년이라면 머뭇댈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지침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어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그리는지 눈치를 본다. 운이 좋다면 열심히 과제에 임하는 몇몇 아이들을 만나겠지만 대부분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시작도 할 수 없다며 저마다 푸념을 늘어놓을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용감무쌍한 창조성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흔히들 창조성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 말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창의력에 많은 의문을 품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해. 그러고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바보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더 많이 걱정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창조성을 파괴하는 자기만의 악마를 만들어낸다. 소설을 구상하고 첫 번째 장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보다 내일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교활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악마다. 캔버스 앞에 자리 잡은 당신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면서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 역시 당신의 악마다. 그리고 당신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 모방자라고 한밤중에 귀에다 중얼거리는 존재 역시 당신의 창조성을 죽이는 악마다. 여기서 나는 창조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길목마다 우리의 창조적 충동을 좌절시키려고 시도하는 성가신 괴물에 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3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큰 성공을 거두고 평단의 찬사를 받는 아티스트나 작가, 음악가, 공연 예술가, 사상가 등 아무리 뛰어나고 늘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창조성을 파괴하려는 악마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들 또한 자신의 악마에 맞서 오랫동안 힘들고 위험천만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가령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역작을 남긴 J.K. 롤링, 미국의 국민 작가 닥터 수스, 영국의 음악 혁신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음반 프로듀서 브라이언 이노,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허비 행콕, 행위예술의 여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극복해냈다. 둘째, 악마들을 오랫동안 방치할수록 그들은 더욱 커지고 번성한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창조성을 완전히 압살하고 말 것이다. 자기 회의와 우유부단함, 두려움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방금 쓴 멋진 노래가사나 직접 빚은 도자기 또는 막 그려낸 그림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해냈어 라고 감탄하며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분을 절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의력을 죽이는 악마가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기괴하고 심술궂고 시끄럽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력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를 비롯해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종이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유한 사고와 혁신을 갖추어야 한다.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책, 연극, 영화, 음악, 공연, 예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환희 속에서 잠시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에 탐닉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나와 함께 악마를 하나씩 사냥하는 길로 떠나보자.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이 기발함과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괴물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챕터 1. 미루기의 악마를 무찌르는 방법. 닥치고 그냥 해. 귀스타브 플로베르. 한 가지 고백하면서 시작하겠다. 나는 이 장을 쓰는 일을 오랫동안 미루었다. 미루기에 관한 내용을 쓰는 일을 미루는 것. 이를 메소드 글쓰기 기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좀처럼 글이 써지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지저분한 책상 한 구석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그때 미루기 악마가 내 귀에 달콤하게 속삭인다. 이봐,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글이 더 잘 써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연필이 너무 뭉툭해. 내일 깔끔하고 날카롭게 깎아보는 건 어때? 참, 인스타그램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였더라? 사람들은 가끔 미루기의 악마를 무해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악마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란 종이에 글을 쓰거나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일을 내일로 미루라 하는 게 전부다. 그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와 희곡, 그림, 온전한 예술적 경력까지 악마의 유혹으로 사라지고 말았던가. 1초는 1분이 되고 1분은 1시간이 되며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1시간은 1년이 된다. 미루기의 악마는 우리의 지극히 사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파괴적인 힘을 이끌어낸다. 획기적인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금 눈앞의 과제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봤을 것이다. 또한 작가나 화가, 공연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가 사기꾼이나 모방꾼 혹은 망상에 사로잡힌 영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봤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창작하는 작품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창작하는 작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어떡하지? 쓸모는 고사하고 애초에 창조적 역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면? 그래서 나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은 창작 행위 그 자체다. 즉, 우리는 첫 번째 행에서 시작해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는 그 과정 전체가 너무도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스스로 열광하는 창조적인 작품을 보면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룬다. 그렇게 꿈은 그저 꿈으로 남는다. 미루기의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먼저 자신이 그저 모방꾼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살펴보자.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 존경받는 많은 창작자의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이 삶의 다양한 시점에서 자기 회의에 빠져 허우적거렸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예술가라면 아마도 인간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고민하는 일에 익숙할 것이다. 한 가지 진실을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만다. 위대한 20세기 소설 중 하나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1939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미국 대공황 시절의 상실과 상처, 시대의 절망에 맞선 사람들의 끈기를 다룬 이 작품은 스타인백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주었으며 노벨 문학상 수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 작품을 집필할 당시의 스타인백은 심각한 자기의심에 빠져 있었고 이를 일기장에 몰래 털어놨다. 나는 작가가 아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 누구도 내 부족한 능력을 알아채지 못했으면 좋겠다. 잠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그가 힘겹게 써내려간 모든 페이지는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의혹에 맞선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싸움의 결과물이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회랑에 그려진 작품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천지창조는 시대를 통틀어 매우 위대한 예술유산 중 하나다. 하지만 작품을 창조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의 가치를 의심했다. 그는 이 작품을 그렸던 시기에 친구인
조반니다 피스토이아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시를 써서 보냈다. 내 그림은 죽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 나는 화가가 아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창조자가 존재한다. 불안을 인정하는 창조자와 불안을 부정하는 창조자. 하지만 이들 모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불안감은 위대함의 전제 조건이다. 자기 의심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고 완성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명민함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고 애초에 창작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불안감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함과 한계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든 당신이 대단하고 특별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 어떤 작가나 예술가도 당신처럼 세상을 보지는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닥터 수스는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 오늘의 당신은 당신이다. 이보다 더 진실인 것은 없다. 당신보다 더 당신답게 살아가는 이는 없다. 일하는 척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지 그런 척하는 사람일 뿐이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당신은 화가가 된다. 펜을 들어 글을 쓰자. 그러면 당신은 작가가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지유의 낭독 스케치. 오늘의 미리 듣기는 현대지성 출판사 크리에이티브 웨이였습니다. 흔히들 창조성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 말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창의력에 많은 의문을 품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해. 그러고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바보처럼 보이진 않을까 더 많이 걱정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창조성을 파괴하는 자기만의 악마를 만들어낸다. 다빈치는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그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우리가 영감을 모색할 때 백지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영감을 의미하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깊이 숨을 들이쉼으로써 머리를 식힌다는 의미다.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두뇌는 문제와 싸우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한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모든 기능을 중단해버린다.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려는 순한 양들과 비슷한 우리의 성향은 교육으로 더욱 강화된다. 우리는 학교에서 사실과 공식을 배운다. 그리고 비록 똑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무언가를 하는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있다고 배운다.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양식을 따르라고 격려받는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창의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위대한 혁신가 중에 독학자가 많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러시 무어산의 조각 기념물을 만든다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의 얼굴이 새겨질 것이다. 이들이 모두 대학 중퇴자라는 사실을 아는가? 비판의 악마가 만들어내는 모든 목소리는 그저 목소리일 뿐이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안내하고 용기를 주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 때로는 당신의 예술적 에고를 한껏 부풀어 오르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악마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당신이 단지 껍데기로만 존재하게 될 때까지 악마가 창조적 영혼을 갉아먹을지 모른다. 창조는 훔치는 행위다. 음악과 조각, 회화, 시의 세계는 물론 버스 정류장에서 나눈 대화와 오래된 앨범 커버, 그래피티, 옥의 광고판, 푸드트럭 메뉴, 매장의 전시, 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훔치는 행위다. 도둑질의 악마가 당신에게 훔친 물건을 담을 자료를 주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라고 속삭일 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영화감독 장르 고다르는 이렇게 표현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느냐이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녀가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에게 천장의 종이와 휴지통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도록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학생들은 3개월간 매일 몇 시간 동안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휴지통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장의 종이를 모두 소진했을 때 아브라모비치는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모두 폐기하고 그들이 버린 종이에 적힌 아이디어를 연구하라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쓰레기통은 학생들이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디어의 보물 창고입니다. 당신이 창조적 혁신의 기반이 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면 다음에 실패의 악마와 마주쳤을 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자. 무엇이 좋고 나쁜지 누가 알까? 창작이 본업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은 매일같이 무언가를 쓰고 만들고 창조해낸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내 안의 창조성에 불을 지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만히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 책의 첫 장을 펼치는 것을 미루지 말자. 지금 바로 창조성을 되살리는 용감한 여정을 떠나보자.